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D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제 고민은 말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유난히 관심이 없는 편인데다가 다른 사람과 말할 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금방 지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보니 리액션에도 더 신경 쓰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써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 궁금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제가 흥미있어하는 주제가 아닐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별로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저는 어떻게 처신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말하기가 싫다. 이거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고민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사회생활하면서 금방 요령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대화가 누구한테나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사연을 가만히 보면 내가 흥미있는 주제가 아니면 남의 말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안 그런 사람 없거든요. 안물, 안궁 이런 말 있잖아요. 안 물어봤다, 안 궁금하다 이런 뜻인데요. 다른 사람이 흥미 없을 만한 이야기를 너무 자기 위주로 말할 때 사람들이 속으로 안물, 안궁 이렇게 대부분 생각해요. 이런 건 대부분 듣는 사람보다는 말하는 사람한테 잘못이 있기 쉬워요. 사연자님이 말하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표현은 하셨는데 사실 이건 말하는 게 아니라 대화가 힘든 거거든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안 하는 거죠. 조건만 맞으면 자기 이야기하는 걸 누구나 다 좋아하고요. 이건 본능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게 이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술을 마시면 전두엽 예민도가 떨어져요. 대화를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걱정을 덜 하게 되고요. 그걸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들은 말에 대해서 예민도가 떨어져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검열하는 게 훨씬 덜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검열도 좀 덜해요. 그래서 서로 딱 맞아떨어지는 대화를 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로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만약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직장 상사들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러면 나도 어느 정도는 술을 마신 상태면 더 편한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내가 을인 거잖아요. 을은 주로 말을 들어주는 입장이 되는데 전두엽이 둔해지면 상대방이 별로 재미없는 얘기해도 듣는 게 좀 덜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몰 토크를 잘하는 문화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토론이나 발표를 많이 하는 기회도 없는 편이거든요. 말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대화 능력은 떨어져요. 술을 마시면 이런 원리로 대화가 술술 잘 되니까 더 선호하는 면도 있는 거죠. 사연자님은 나만 다른 사람 말이 재미없나 봐.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싫은 내가 성격이 이상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사실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될 수 있으면 내가 흥미있고 재밌는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사연자님 같은 분들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한다는 개념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내가 브릿팝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꼭 친한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브릿팝 콘서트나 청음회 같은 거 같이 가고 그 감상을 같이 나누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죠. 거기서 친해진 사람들이 다른 일상도 다 공유하는 친구가 된다? 이건 사실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그 관심사 가지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내가 흥미를 가지고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경험 자체가 다른 관계에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돼요. 가끔 너무 상호관계를 안 하고 고립돼서 살아오신 분들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소통조차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본적인 이익을 하나도 못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친한 사람들하고만 재밌게 대화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도 찾아보세요.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관심사가 다 달라져요. 그 중에서 일찍 결혼해서 애 낳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육아 얘기만 할 텐데 그거 재미없거든요. 반대로 다른 친구가 직장에서 힘든 얘기만 계속 줄줄 한다? 그것도 재미없어요. 물론 오랫동안 정을 나누던 친구들하고 오래 잘 지내는 것도 좋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좋아요. 이제 이 친구들 얘기는 재미없구나. 그렇게 하고 대화만 재밌을 만한 사람들은 따로 찾는 거죠. 그리고 사연자님이 직장인이시니까 비자발적으로 대화에 참여해야 할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얘기를 굳이 재밌게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냥 버리시고 태도만 관리하세요. 몇 년 전에 어떤 행사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조를 짜서 주제를 던져주고는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아는 사람 없이 혼자서 갔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보니까 그 조에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혼자 온 사람은 없고 두어 명씩 같이 온 사이더라고요. 거기는 익명으로 그냥 간 곳이니까 서로가 누군지 알 수 없었죠. 주최 측에서 지금부터 대화를 해라 이러는데 그 조에서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침묵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나이도 제일 많고 또 말하는 일을 하기도 하니까 총대를 매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고요. 남인숙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하시고 지금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고 말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서로 같이 온 지인들끼리만 소곤소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주최 측이 준 대화 타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더라고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저는 이해되더라고요. 딱 봐도 세대도 다르고 하니까 제가 흥미있는 대화 상대가 아닐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낯선 사람이기까지 하니까 그 어색함 속에서 대화를 짜내려고 하면 자기 에너지가 들죠. 그래도 이 대화가 자신한테 이득이 되는 거면 그 에너지 소모를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나 그 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하고 이해관계로 얽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하나도 쓰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저 포함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무례한 사람으로 보여도 상관없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건 나이대가 어릴수록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연자님은 이제 상대가 어떤 사람이건 자동으로 좋은 태도가 나오게 습관이 좀 들어야 하는 사회인이 되셨어요. 대화를 할 때 진심으로 그걸 재밌어 하기보다는 내 태도만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회사에서는 대화도 업무의 연장으로 생각하세요. 상대방의 말을 재밌어 하고 공감하려고 애쓰지 말고 토익 공부할 때 리스닝 연습한다. 그것보다는 잘 들리니까 다행이다. 이런 기분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리액션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사회에서는 단순하게 대화의 공백을 메꾸려고 마지못해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굳이 깊은 공감이나 진실된 리액션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기 위한 수단으로 대화라는 끈을 잇고 있다. 나는 거기에 장단만 맞춰주면 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대화가 힘든 분들 특징이 사연자님 말씀대로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같이 대화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상대방뿐 아니라 그냥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 자체에 관심이 없어도 대화를 하다가 공통적으로 관심사가 될 소재가 나타나면 저절로 이야기가 술술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사연자님은 세상 전체에 대해서 호기심이 없으니까 그게 누구를 만나도 발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하는 말이 대체로 재미가 없죠. 기본적으로 관심은 아는 것에서 나와요. 아는 게 적으니까 관심이 가는 소재도 폭이 좁은 거예요. 어떤 중년분들 보니까 무슨 아이돌 멤버가 사고를 쳤다. 이런 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돌 멤버 다 아는 건 샤이니에서 멈춰 있거든요. 그 이후로 나온 분들은 팀 이름만 알지 얼굴을 하나도 몰라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돌 팬도 아닌 중년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나 궁금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고 친 거에 따라서 엔터주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어떤 현상에 따라서 내 자산 가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아니까 정보를 자꾸 추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생긴 거예요. 이건 제가 실제로 자주 경험하는 일인데요.
제가 어디서 일 때문에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요. 어색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스몰톡 조금 하다가 상대방이 사보 제작하는 일도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쓴 작품에서 주인공 직업이 사보 편집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인터뷰도 하고 견학도 했어요. 당연히 그 일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았죠. 그 다음부터야 뭐 분위기 확 바뀌면서 편하게 대화를 했죠. 아는 게 많아지면 관심은 저절로 따라와요. 이걸 내가 관심이 가는 게 생기면 그때부터 알아보겠다. 이러면 영원히 못 찾아내는 수도 있어요. 뭐가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관심도 생기는 거죠. 책을 읽으시고요. 뉴스를 보세요. 서점 가셔서 요즘은 책 읽는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나 구경하시고요. 끌리는 책 읽어보세요. 독서력 있는 분들이야 알아서 잘 찾아서 보시지만 서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책들을 보면 트렌드를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재밌어 보이는 책을 사서 몇 권 읽어보시면 요즘 세상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도 좀 보시면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요새 물가 비싼 게 이래서 그러는 거구나. 이런 걸 다 알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화에 소질이 없는 분들도 훨씬 대화가 편해져요. 상대방이 좀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내가 적절하게 질문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대화를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 때 내가 주도해서 말을 하기도 훨씬 편해요. 아는 게 많으면 말은 자연스럽게 나오니까요. 아는 게 적으면 상대방 말 듣고 리액션만 하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건지 감도 안 잡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시면 대화를 스트레스 덜 받고 잘하는 사람이 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사실 어떤 분들은 정말 바탕 지식이 없는데도 대화를 잘하기도 하세요. 그건 취향이기도 하고 재능이기도 하거든요. 사람을 좋아하니까 상대방의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사연자님을 비롯해서 이 문제가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닌데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하니까 고민인 거고요. 손재주가 없으면 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지식을 두루 쌓아두는 게 그런 도구가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특정한 사람들하고 반복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러시면 그 특정 대상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분야를 가볍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권하고 싶어요. 이 말씀 들으시면 어쩌면 사연자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별로 관심도 안 가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대화하는 것도 피곤한데 공부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근시안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보자 이런 것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 안다는 건 내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거든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게 한 4년 정도 되거든요. 평생 혼자 워드 프로세서로 글 쓰면서 책 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영상 크리에이터로 사는 게 쉽게 연결되는 일은 아니죠. 저는 항상 공부하면서 사니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전에 하던 것처럼 일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안 것도 사실 훨씬 오래전부터였는데 계속 미뤘던 거예요. 그러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구나 해서 그때 시작한 거예요. 먼저 알게 되면서 제 세계가 이렇게 확장이 된 거잖아요. 꼭 관계가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서도 진짜 좋은 일이니까요.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적당할 때 자리 뜨는 연습을 해보세요. 보통 타고난 에너지가 별로 없는 분들, 그리고 내향성이 강한 분들이 상호관계를 할 때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잘 대처해도 분명히 에너지는 소진돼요. 이런 분들은 좋은 태도로 잘 처신하면서 그 대화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는 대화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걸 내향인들이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외향인들이 이 자리 재미없다 아니면 피곤하다 이러면 일어서서 가는 걸 훨씬 더 잘해요. 왜냐면 상호작용할 때 나나 상대방의 감정을 더 예민하게 신경 쓰는 게 내향인이거든요. 내가 이 자리를 빠져나가면서 일어나는 파동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일부러 연습을 하셔야 돼요. 대화를 할 때는 좋은 태도로 상대방을 환영하는 느낌을 주면서 열심히 대화하시고요.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타이밍 봐서 빠져나오는 걸 해보세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내가 먼저 일어서면 분위기 깨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한없이 앉아있다 막 기빨리고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이죠. 근데 이게 막상 해보면 괜찮거든요.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간다고 욕하거나 뭐 예의 없다고 소문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있을 때는 상대방한테 잘하고 내가 에너지가 떨어진다 싶으면 무슨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다 이렇게 좋게 말하면 돼요. 잘 못하겠으면 이거 가까운 사이에 먼저 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아무래도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입이 더 잘 떨어지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있는 동안에 대화에 충실한 거예요. 좀 덜 편한 자리에서 내내 시큰둥하게 있다가 일찍 빠져나가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오늘은 대화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